많은 리더 사장님들께서 머리를 맞대어서 저희에게 준비해 주신 선물이에요. 이름하여 플랜 N이라고 명명되었더라고요. 모두 받아보셨죠? 그리고 오늘 또 한 권씩 다 선물로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요즘 트렌드에 맞게 표지부터가 좀 약간 멋있고 간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간지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수선해서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강사님을 이렇게 앞으로 모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강사님을 부르는 의미로 큰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네. 네, 집중의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후후. 네, 네. 예, 고마워요. 시간이 좀 지났죠? 지금부터는 플랜 N 설명을 할 텐데요. 이거를 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냐면,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페이지에서는 이 메시지를 넣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페이지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부분을 놓치지 말고 설명해야 되는지, 물론 이 40몇 페이지를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각각마다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총 5가지 파트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바른 이해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실 점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는 회사, 네 번째는 제품, 다섯 번째는 보상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섯 번째는 포스트포그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6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걸 실제로 만드는데 관여하고 또 한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좀 설명을 해줄 거고요.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한문희 사장님께서 현실 점검이랑 네트워크 마케팅의 바른 이해랑 현실 점검 파트 부분을 좀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김은정 조이너스의 김은정 사장님이 있어요. 조이풀. 네? 조이풀의 김은정 사장님이 와서 해주실 거고요. 회사 부분은 그 다음에 제품이랑 보상 부분은 위드그룹의 진현주 사장님이 해줄 거고요. 마지막에 문화는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그렇게 해서 총 한 30분, 10분, 30분, 10분 요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다 약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릴 거니까 빠지지 말고 좀 이렇게 따라가면서 잘 들으시길 바래요. 챕터는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거를 다운들이 활용할 때 활용법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가져가서 다 설명하라 그러면 또 깨져요. 결국 이걸 설명할 건 누구예요? 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애프터 하면서 이걸 가지고 표준화된 플립 차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활용하는 거예요. 즉 애프터를 해줄 수 있는 주니어건 시니어건 포인트 리더가 누구를 모시고 왔을 때, 또 누구를 같이 만났을 때, 다운라인 누구 소개했을 때 결국에는 잘하려면 확률 높은 포인트 리더가 관여돼야 돼요. 조직이 레그가 형성이 되려면. 그래서 이걸 갖고 막 전부 다 나가서 뛰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이거는 실제로 확률 높은 포인트 리더가 많이 활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전부 다 이걸로 갖고 나가서 설명해라. 이렇게 되면 좀 골치 아파져요. 간단히 보여줄 거는 나가서 수명표 정도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정도만 하고 결국엔 누굴 만나게 해야 돼요. 확률 높은 포인트들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리크루팅이 가능한 스폰서를 만나게 해줘야지 이게 제대로 활용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내용을 들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의 바른 이해와 현실 점검에 대해서 좀 한문희 사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이스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리스킨 사업가 한문희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좋은 기회 주신 조기철 사장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장을 원래 양한나 사장님께서 준비를 같이 해주셨는데요. 개인적 사정 때문에 제가 또 대신 왔습니다. 일본 가 있거든요, 지금. 네. 실제로 이거를 딱
만나서 이 그립감도 되게 좋고요. 사이즈도 너무 좋아서 필드에서 이야기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줄자 보상 있잖아요. 줄자 보상이랑 이거 하나면 끝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준비할 거는 백다방 있는 장까지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무엇을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 장에 포인트를 좀 찝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이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요, 니즈 파악을 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니즈 파악을 하기 위해서 쓰는 질문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게 좋습니다. 알라딘 알지? 요술램프에 지니가 있어. 근데 지니가 3가지 소원밖에 들어주진 않잖아. 근데 만약에 무제한으로 들어준다고 하면 시간과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텐데 그럼 너는 뭘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즈 파악을 먼저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저는 명함 뒷면이 이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인생의 모습 해서 9가지 형태로 명함 뒷장에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필드에서는 이 플래닛이 나오기 전에 명함을 딱 드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킨 사업가 한문입니다. 하고서 명함을 드려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명함을 받고 다시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근데 잠시만요. 그 뒷장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뒷장 한 번만 보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뒷장은 뭐냐면 바로 이 질문이거든요. 그럼 벌써 그 사람은 제 테이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대화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 그 사람은 저 9가지 중에서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질문은 뭐냐면 아까 진이 이야기했었잖아요. 시간과 돈이 무제한적으로 자유롭다면 1번부터 9번까지 어떤 걸 더 이루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개수 상관없이 다 골라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번호로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시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 필드에서 저는 1번이요. 또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1번 그리고 3번 5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끄집어 나오더라고요. 답이.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현재 니즈거든요. 그럼 저희는 대화하기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처음 대면한 상태에서는 만약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에서 추가적으로 얻고 싶다면 무엇을 원하세요? 라는 질문으로 이걸 나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이제 뉴스킨을 한다면 다 중요하겠지만 뭐 때문에 할 것 같아요? 한번 여기서 골라보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상대방의 우선순위를 내가 또 파악을 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숫자표가 있어요. 실제로 줄자 보상을 했을 때 시각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긴 하거든요. 그리고 줄자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걸로도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겠어요? 하고 여기에 본인이 동그라미를 치던가 아니면은 내가 대화를 하면서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경제 활동을 시작한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다가도 또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몇 살까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마지막 질문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마지막 파트는 은퇴하고 나서의 내 노후 준비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4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동그라미를 4개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거는 부모님이 키워준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경제 활동을 시작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럼 이 일을 몇 살까지 할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직장이 보장해 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을 명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내가 일을 하고 나서의 그 다음
나머지 그 부분을 크게 저는 표시를 합니다. 크게 표시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있으세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르는데 20년 전에 우리의 물가랑 지금 형태를 비교해 봤을 때 짜장면이라든가 아이스크림, 과자로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짜장면이 20년 전에 얼마였었는지 해봤자 1,500원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6,000원에서 7,000원이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이랑 과자가 20년 전에는 한 5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걸 지금은 아이스크림 1,500원에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년이 흘렀을 때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월급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상대방은 많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장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대안책이 있나요?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음 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다음 장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투잡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 많아졌다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표는 실제로 그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일부러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인의 70% 이상이 이제는 무언가를 대안책을 찾기 위해서 투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투잡의 종류를 한번 바꿔보세요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택시 기사님이 내가 투잡을 한번 한다고 했을 때 택배를 선택하면 그건 노동소득의 연장선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찝어주는 거죠. 그래서 택시 기사가 내가 추가 소득을 번다고 택배를 또 하나의 투잡을 한다면 그건 몸만 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투잡의 종류가 점점 달라져 가고 있는데 요건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하고 넘기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장에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인생의 5 타입에서는 부자의 정의를 한번 찝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자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시간은 많이 놓치더라고요. 시간도 부자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놓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이걸 한 번 더 찝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인생의 5 타입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과 시간을 봤을 때 타입 1부터 타입 5까지 쭉 있잖아요. 1, 2, 3는 이제 설명이 다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타입 4 부분을 보면 돈과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타입 1에서 넘어온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늙고 병들고 노화 질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필드에서 만난 자산가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부산에 살고 계시는데요. 항상 페이스북을 보면 놀러 갔다 온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되게 외로워 보여요. 혼자 놀러 다니세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많은 리더 사장님들을 뵈면 돈도 물론 많지만 시간도 많지만 사람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좀 찝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규철 사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주변에 자산가들이 되게 많은데 차이가 있다. 그걸 난 너무 많이 느낀다.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그분들은 너무 외롭고 그리고 되게 시큰둥하고 매사 일에 무기력하고 뭔가 설레어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목표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달라.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뉴스킨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밤잠도 설레이고 목표 설정하느라 잠이 안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타입 4랑 타입 5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이 이제 사사분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아까 이년숙 사장님께서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바로 파이프라인 우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주 저는 이 페이지를 보고선 너무 좋았던 게 여기 장범준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설명하면 말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딱 적혀 있으니까 설명하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우화에서 첫 번째는 그 위에 사진이 물통 소득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그 밑에 보면 시스템 소득에 관련된 건데, 자, 이걸 또 질문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네, 알아요. 버스커 장범준이요. 이 사람 소득이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음원소득이요. 저작권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돈으로 이분이 최근에 무엇을 샀는지 아세요? 네, 건물이요. 이미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에서 뭐가 들어와요? 아, 월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질문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다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는 자산이 자산을 늘려나가는 부분, 그리고 시스템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연금이 벚꽃연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예요? 봄만 되면 그렇게 되살아나잖아요. 좀비 노래처럼. 네. 그래서 이 봄만 되면 피어나는 이 노래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니까 설명하기가 되게 편하고요. 이적 아시죠? 이적도 이 가수분도 저작권료로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물통소득 파트에 있는 이 부분은 시급을 올리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토익 시험 점수가 더 높거나 토플 점수가 더 높아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내 시급을 높이는 데만 집중을 한다면, 이 시스템 소득은 자산을 늘리는 데 더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종류와 변화에 대한 파트인데요. 필드에서요, 우리가 옛날에는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면요, 이걸 다 설명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거 아세요? 소비자가,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 소비자로 넘어오는 이 과정이 이러한데요. 이거를 2, 3년 전에는 다 풀이를 해줘야만 했었는데요. 최근에는요,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자, 요거 그림 한번 보시고요. 1번, 2번, 3번 소비자들한테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간이 진짜 세이브가 돼요. 이미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 거래를 하는 그 방식 자체가 다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직거래로 구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선택을 이걸로 해요. 3번. 이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저는 좀 이야기를 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그 뷰티 크리에이터 과정으로 많은 20, 30대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저는 SNS를 통해서 10대, 20대들이 또 많이 오거든요. 그분들한테 뉴스킨 사업을 선택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게이트웨이로 이야기를 하냐면 뷰티 크리에이터 쪽으로, 크리에이터 과정으로 게이트웨이 삼아서 이야기를 던져요. 왜냐면 10대들과 20대들은 유튜버가 꿈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유튜버의 활동이 뭐겠어요? 촬영하고 그걸 올리거나 소통하는 거를 가지고 찍어서 올리거나, 그건데 그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버가 벌어들이는 소득 구조랑 뉴스킨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구조가 되게 비슷한, 그러니까 형태는 되게 비슷해 보일 것 같지만 전혀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또 그 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때 20, 30대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보통 물건,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다 어디서 구매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인스타그램이요. 직거래 방식이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이 회사에서 소비자들한테 넘어오는 이 유통은 있어요. 하지만 그 유통에 지각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광고는 뗄래야 뗄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장은요, 기업이 주도로 광고를 할 거냐 아니면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광고를 할 거냐가 여기는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장이 바로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가장 중요한 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돈 버는 흐름이 달라졌습니다예요. 돈을 버는 구조와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은 다 플랫폼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 아이폰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맨날 쓰고 있는 어플 있죠, 앱. 그건 아이폰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어플리케이션 회사들이 다 있어요. 앱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창업을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 회사들이 이 공간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앱스토어에서 그걸 보고선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돈을 내고 지불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폰도 마찬가지죠. 어플리케이션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온라인 생태계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에어비앤비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한마디로 숙박업소예요. 근데 많은 숙박업소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숙박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와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둘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무대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는 마찬가지로 플랫폼 회사인데요. 집을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지금 현재 가장 큰 숙박 회사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시 한번 찝어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우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우버는 현재 택시 한 대도, 자가용이나 이런 걸 한 대도 소유하지 않고 지금 현재 최대 규모의 회사로 등극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글로벌 라이브를 갈 때 제가 요번에도 우버랑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갔다 왔는데요. 제가 많이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도착을 해서 이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을 할 때 2년 전에도 제가 이 우버를 이용해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갔다 왔거든요, 미국을. 근데 그때가 뭐였냐면 호텔까지 가는데 택시를 이용을 했었더니 50불이 나왔었어요. 아, 50불이 나왔구나. 근데 그 당시에 뭐 우버 이렇게 막 이용을 많이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럼 우버 나도 한번 사용해봐야지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찾아보니까 우버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내 핸드폰에 깔았어요. 앱을 하나 다운을 받고 거기에 그냥 회원 가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소비자로 이렇게 딱 멤버로 가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똑같은 그 거리를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공항까지 가는 거리를 설정을 하고 보니까 그 차가 여러 대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드라이버 정보까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나는 4인승이면 될 것 같아 해서 4인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 우리 카카오 택시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 차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선택을 하는 순간 1분도 안 돼서 딱 도착을 해요. 저는 택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일반 자가용이 온 거예요. 택시라는 그 팻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고 딱 가니까 13불에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택시를 이용할까요? 아니면 우버를 이용할까요? 네, 우버를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 우버에 제가 그 드라이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거 왜 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내가 이렇게 좀 자유로운 시간에 내가 원할 때 나 알바하려고 이거 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직업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어차피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난 드라이버로 등록을 해놓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데리고 가서 픽업해서 그냥 갔는데 그걸로 인해서 나는 돈을 벌고 있거든. 나 이거 알바하고 있어. 근데 짭짤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2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갔다 왔을 때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미국 LA에 제 그 제자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막 설명을 하다가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쌤, 저희 이제 미국에 택시 거의 없어졌잖아요. 우버 때문에.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택시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 옐로우 택시가. 그 정도로 지금 플랫폼이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 이게 필드에 나갈 때 제일 잘 먹혀요. 솔직히 우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에어비앤비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배달의 민족은 아세요. 그리고 쿠팡도 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옆에 있는 거랑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같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은요. 바깥에 나갔을 때 상점이 없어요. 혹시 돌아다니면서 배달의 민족 그 간판을 걸고 있는 매장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쿠팡이라는 간판 걸고 있는 대리점 매장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런 회사는요, 온라인상에서만 존재하는 회사예요. 핸드폰 안에서만 존재하는 어플리케이션 회사거든요. 그럼 이들은 돈을 어떻게 벌까예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벌까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뷰티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고 이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돈을 어떻게 벌고 있냐면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 돈을 버는 구조랑 똑같습니다. 하고서 이제 전 설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은 수수료로 성장하는 회사예요. 광고를 대신해주고. 그래서 일반 회사들이 물건을 다 가지고 있고 물건을 만들고 있고 배달도 해주는 곳은 바로 회사고요.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제가 기사에서 접한 건데요. 이 배달의 민족이 5%, 6.8%의 수수료를 받는데요. 근데 이게 너무나, 그러니까 6.8%의 수수료를 받는데, 2020년도 오늘 뜬 기사예요. 2020년도 4월에 5.8%로 좀 하락한다라고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돈이 어느 정도냐면 이 배달의 민족에서 만들어내는 그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매출. 이 매출액, 회사 매출액이 작년에 5조 2,700억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수료로 이 회사가 수수료만 받는 금액이 2,700억을 벌어들였어요. 그럼 배달의 민족이 지금 물건을 만들어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다 배달을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연결하는 회사거든요. 이 금액이 엄청나다는 거를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쿠팡도 마찬가지고 배달의 민족도 물건 하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조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이 회사라는 부분에 뉴스킨이라는 그림이 있는 거고 좀 더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싶어하고 좋은 안전한 제품을 찾고자 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둘을 연결해주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제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을 받고 실제로 물건을 배송하고 주문하는 이런 직거래적인 거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 플랫폼에 관련된 장이고요. 이쪽을 보게 되면 나는 무엇을 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요.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을 보면요. 많은 일반 소비자들이 자신의 어떤 공동구매합니다. 공구 이런 것들 많이 올려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내가 현재 쓰고 있는 것들을 많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혼자서 하는 기업, 1인 기업이라든가 세포마켓 셀슈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내가 일반 말로 설명을 하는 거랑 이렇게 보여주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플래닛이 되게 너무나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바로바로 설명할 수 있고 군더더기 필요 없이 그냥 딱딱 보여주고선 끝날 수 있어서 이게 필드에서는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호일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거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다 먹히던데요. 이거는 너무 좋았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어서. 마지막 장입니다. 기업 주도형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랑 그 다음에 개인 주도형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인데요. 되게 센스 있죠. 백다방이라고 안 쓰고 백다방이라고 했어요. 걸릴까봐. 자, 여기서는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주면 좋냐면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냥 단순히 마시는 커피를 싸게 먹을 수 있는 소비자. 근데 이게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 그럼 나 이걸로 조금 돈 좀 한번 벌어볼까? 라고 해서 내가 선능의 대리점을 차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선능의 대리점을 차렸다고 내 아는 지인, 부산에 알고 있는 지인한테 그거를 내 이름으로 프랜차이징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를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백종원 씨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뉴스킨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뉴스킨은 일반인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바로 소비자, 대리점, 그리고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경영자까지도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필드에서 제가 이거를 이제 딱 풀 때
번호로 저는 그냥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어디까지 좀 갖고 싶으세요? 어디까지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되게 신기한 게 3번은 뭔가 조금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2번이요 라고 다 얘기해요. 1번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보상을 풀 때도 뭐 6% 보상, 이건 최대 5에서 40%까지 또 받고요. 이거는 내가 경영을 하면서 내 이름으로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고요. 유통권을 아예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건 글로벌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한번 배워보고 싶으세요? 라고 했을 때 소비자까지요 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적어도 2번은 다 나와요. 근데 우리 사업은 2번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설명 잘 들었어요. 일단 포인트를 잘 찝었죠? 예, 그런 걸 위주로 빠뜨리지 않고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회사 부분이거든요. 회사 부분을 맡아서 이거를 제작해 주신 조이풀의 김은정 사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킨 사업가 김은정입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조교철 사장님과 저만 만나는 걸로 알고 왔는데 사장님 그냥 방송이야 이래갖고 그냥 이렇게 방송과 제가 만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잘해야 될 텐데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해주신 분이 또 너무 잘하셔갖고 네 화이팅. 네 저는 그 플립차트에서 회사 부분을 맡았고요. 뉴스킨 스푼 스토리고 저희 창립주 세 분이 계시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기보다는 이미지로 기억을 많이 하게끔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고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제품을 쓰면서도 이 제품들이 어떤 철학으로 만들었는가 이 부분을 알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1984년에 브레이크론이 저희 창립주가 누나의 피부 고민을 듣고 화장품에 안 좋은 성분으로 만든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좋은 성분으로 화장품을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라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니의 친구인 샌디 틸로슨과 스티브 런드가 함께 또 이 마음을 굉장히 읽고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그 철학을 가지고 좋은 성분만 갖고 있는 스킨케어를 만들어 보자 라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라는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네 화장품들은 다 좋다라고 얘기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해요. 하기 때문에 뉴스킨의 굉장히 멋진 철학이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진짜 리얼 히스토리를 스토리텔링 해주시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해야 하는 생각,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생각. 이렇듯 뉴스킨의 시작은 오직 인체와 피부에 유익한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순수한 열정이었습니다.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읽어주는 거예요. 이때 굉장히 눈물을 약간 비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맞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화장품을 만들어? 약간 이런 그 느낌을 말 많이 하는 것보다 그 눈빛 한 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 사람 왜 이래? 약간 이러면서 다음을 넘어가요. 이게 제 스타일인데 괜찮나요? 괜찮아요? 네. 여기서 울게 하면 진짜 실력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좋은 스킨케어 제품은 없을까라는 고민으로 시작을 했고 아래에 스푼이 보이시죠? 그래서 왜 이 스푼이 있냐면 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철학으로 유통을 하자마자 날개 도친드 제품이 팔려나기 시작을 했는데 재고가 없어지자 놓여있던 샘플 통해서 로션을 퍼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푼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눈물 한번 쏙 빼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왼쪽은요 글로벌 뉴스킨에 대한 이야기고 옆에는 뉴스킨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자료가 없으면 굉장히 말하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회사 본사 사이트를 활용해서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된 자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저는 처음 만난 분들한테 미션 스테인먼트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이 읽게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또 가슴 한번 더 흥분되게 시작. 네. 박수가 나올 정도네요. 네. 리크루팅 대상자가 다 이런 반응이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있는 분이라면 그 마음이 또 전달이 되거든요. 내가 뉴스킨 사업을 왜 하냐면 하면서 마이스토리가 여기서 아주 좋아요. 네. 이 비즈니스, 이 회사의 사명이 나하고 너무 맞았고 그저 화장품만 파는 일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만 파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엄청난 사업 기회와 제품을 가지고 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게끔 하는 거가 이 회사의 목표고 우리 사업자분들의 삶의 목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괜찮죠? 그리고 84년도에 오픈했습니다.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역사가 짧은 줄 알아요. 그래서 84년도 오픈을 했고 이 부분을 보시면서 근데 이거를 다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만해 라는 얼굴을 띄어요. 그래서 상대를 보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 회사 부분의 매출이나 그 다음에 이 데이터적인 거를 굉장히 궁금해하는 캐릭터들 있죠. 그러면 이거 다 짚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맞죠? 근데 아유 그냥 난 제품 좋으면 됐어 라고 하는 분한테 이거를 이제 막 10분 강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센스 있게 넘기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거는요 설명을 할 게 없는 게 이게 그냥 팩트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어떤 내용들이 이 안에 있는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굉장히 이렇게 기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슴에 품고 있는 분이라면 바이타밀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죠. 이런 부분 조금 건드려 주시고 매출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50개국에 진출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뉴스킨 코리아 부분으로 가시면 96년도에 오픈했습니다라는 게 제일 또 중요합니다. 제가 전달을 많이 하다 보면 역사가 진짜 짧은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있는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어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죠? 이렇게? 준비를 안 해온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전 실제로 이렇게 할 겁니다. 네, 넘길게요. 네. 그 다음에 뉴욕 증권거래소 주식 상장돼 있는 부분이고요. 5번의 폐종식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9년도, 2013년, 14년, 18년도 이렇게 해서 5번의 폐종식을 울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도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글을 같이 읽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정도면 설명이 많이 됐죠? 네. 개인적으로는 이 플립 차트를 통해서 너무 강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했던 실수거든요. 에이즐락 처음 나왔을 때 제2의 조셉 창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엄청 해서 1시간 동안 떠들었어요. 실패했어요.
그거보다는 이분들한테 더 호기심이 가고 그다음에 강의장에 오게끔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내가 막 그 거의 뭐 패종식 전문가처럼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그렇게까지 호기심이 안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 팩트만 딱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브스지 신뢰할 수 있는 100대 기업 선정은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이것도 이 포브스지에 실제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라고 하면서 포브스지에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기업인데 그 선정 사유를 4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4가지에 대한 내용이 이 매거진에 나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비전 전략 해서 그 밑에를 먼저 얘기하는 게 저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저희 뉴스킨을 먼저 설명하기보다 왜냐하면 디비전 마케팅 잘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우리에겐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게 어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아 이런 거구나. 왜 스킨케어, 뉴스킨, 파마넥스 이런 회사들이 함께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잘 인지시켜주면 좋은데요. 샨이라는 그 회사를 기억하시나요? 라고 하면 되고요. 사실은 밀레니얼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잘 모르죠. 그래서 공감이 잘 안 돼요. 근데 여기 던킨도너츠나 베스킨라빈스는 알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한번 얘기해 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샨이라는 회사는 SPC 그룹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샨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조금 더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기업을 위해서 그냥 샤니 아이스크림으로 될 수도 있었지만 베스킨라빈스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하고 차별화된 회사를 디비전 마케팅 방식으로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던킨 도너츠도 원래는 샤니 도너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을 네, 던킨 도너츠라고 바꾼 거죠. 괜찮죠? 그리고 최근에는 파리 크루아상으로 또 연결되는 그게 같은 계열의 회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요타도 조금 더 고급 브랜드를 고급 브랜드 이미지화를 위해서 렉서스라고 하는 차를 또 같은 회사로 마케팅 방식을 활용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매끄럽진 않은데 잘 이해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대기업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커다란 하나의 회사 안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브랜드를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디비전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아이템으로 시장을 공략해서 또 동시에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회사는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뉴스킨 회사도 이러한 디비전 마케팅 방식을 활용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킨, 파마넥스, NTC, 빅플래닛 이렇게 돼 있고요. 빅플래닛은 뒤에서 좀 더 한 페이지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NTC도 맨 끝에 문화 부분에 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디비전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제가 그 실제로는 이렇게 친절하게 안 해주거든요. 네? 실제로 해달라고요? 네. 지금 그러기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네. 자, 넘겨보겠습니다. 뉴스킨 수상 내역해서 200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수상 내역이에요. 글씨도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게 저희의 비법이었습니다. 어떤? 네, 안 보이게. 이 정도로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언제 다 읽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눈치채신 분은 알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에이지랑미와 루미스파 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이지랑미와 루미스파를 되게 티업을 많이 하고 싶다면 요걸로 탁탁탁 얘기를 해주시면 또 이런 상 받은 거에 또 흥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캐릭터 빨리 파악하셔갖고 여기에 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백만장자 최다 배출 기업이라는 부분이고요. 업데이트를 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티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백만장자가 실제로 있어? 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또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저는 여기서 이런 스토리를 좀 합니다. 마이 스토리 중에 하나가, 제가 뉴스킨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뉴스킨을 선택했을 때 나같이 내성적이고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 뉴스킨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미국 컨벤션이나 이렇게 사업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성공한 백만장자 이상 사장님들을 실제로 많이 만나보면서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데 내가 왜 성공을 못할까라는 생각을 바뀌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글로벌에서는 이런 수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킨 코리아에서는 이런 수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너무 막 깊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래? 하고 넘어갈 정도가 좋아요. 그리고 나서 옆에 보시면 이거 직접 조규철 사장님께서 찍어 오신 거예요. 본사 사진이요. 잘 보시면 최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요, 본사 티업 하시는 거예요. 괜찮죠? 본사 가보고 싶게. 실제로 삼성동에 있는 본사에 백만장자 이상, 그 다음에 PA 이상 사장님들이 이름이 다 벽에 붙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스폰서 사장님 중에 티업 하실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을 여기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 본사를 갔을 때 또 가고 싶게끔 만드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2천만 장자 사장님이시고 2천만 장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풀어주시면 그런 분들이 살아있다고요? 뭐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네, 현존하는 이렇게 붙여주면서 하시면 네, 굉장히 흥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관적으로 해도 되나요, 사장님? 괜찮아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사업을. 네. 벌써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빅플래닛인데 많은 분들이 뉴스킨 회사 하면 화장품, 건강식품 회사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사실 뉴스킨은 이런 아이템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전달하는 플랫폼 회사입니다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앞에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죠? 근데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그런 플랫폼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올려놓은 새로운 비즈니스 디비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빅플래닛입니다. 여기 보시면 해양 심층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이나 나쁜 화학 성분, 유해 성분이 없는 순면 생리대, 그 다음에 나쁜 성분을 넣지 않은 주방세제, 세탁세제, 우리 신체에 다 노출이 되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제품들을 굉장히 건강하게 생산해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스킨 회사 빅플래닛 디비전은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여기 써있는 에코 프렌들리 있죠? 네, 그 부분을 친환경이면서 그 다음에 향상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건강과 웰빙 분야의 아이템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이미지가 바뀌어요. 그냥 화장품 회사가 아니네. 이런 좋은 것들을 생산해낸다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지금 바이크가 있죠. 이바이크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저도 지금 본사에 굉장히 여쭤보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떤 마케팅으로 펼칠지에 대해서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가 굉장히 환상적으로 얘기하시라고 하는데, 네? 다 타기 하고 돈 벌게 하라고요? 너무 지금 롯데월드도 아니고 지금 환상. 네, 제가 자전거를 타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또 너무 막 잘못된 정보로 전달을 하면 신뢰를 깰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이 이바이크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챌린지가 있었잖아요. 저는 차라리 그냥 있는 거, 챌린지 같은 걸 얘기 많이 해요. 최근에 뉴스킨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던 분이 챌린지를 하러 바이크를 탔어요, 저희 팀에서. 그래서 그날 1등을 했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1등이 또 나온 걸 알고 이게 열이 붙어갖고 또 본사를 오겠다. 근데 저러다 사업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굉장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도 비즈니스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신선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요, 이 바이크 아니었으면 뉴스킨 본사에 올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자전거 타러 온 거예요. 자전거 타러 왔는데 여기 막 파우더룸 있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질문을 하더래요. 뭐 하시는, 여기 뭐예요? 하더니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장도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VR 바이크를 환상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조규철 사장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괜찮아요. 패스.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가장 가슴 떨리는 글로비브라고 하는 또 빅프렌이 플랫폼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는 뉴스킨이 미래의 먹거리를 안전하고 확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크게 투자하고 연구 개발해서 만든 분야인데요. CEA 환경 제어 농업 또는 스마트 팜이라고 하는 그 분야입니다. 이 부분을 엄청난 비용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의 사업 비즈니스 툴이 될 수 있고, 또한 여기서 만들어낸 원료를 가지고 저희 또 건강식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전어블한 또 사업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가슴이 떨립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네. 어쨌든 저는 1대1로 말한 것처럼 말했지만 앞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살짝 떨면서 무슨 얘기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플랩 차트로 2020년도 대박 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까 마지막 장 틀어줄래? 네, 제가 설명할게요. 그 김은정 사장님은 그 남자들 보고 왜 츤데레? 츤데레 맞아요? 아, 친데레? 친데레? 그 츤데레인데 여자 츤데레 같죠? 네, 툭툭 던지는데 이렇게 재밌어요. 그 그룹 대표 리더 미팅할 때 종종 하는데 툭툭 던지는 말이 이렇게 남자 같더라고요, 이렇게. 재밌어요. 요약해서 잘 설명 받으셨죠? 저 회사 부분 파트를 김은정 사장님이 맡아서 해가지고 직접 와서 좀 설명해달라 그랬고요. 이거는 우리의 미래예요. 여러분들이 썰을 풀 수 있는 만큼 푸세요. 괜찮아요. 네. 저쪽으로 가보자. 이런 비전이 있어. 이런 비전이 있어. 이렇게 앞으로 플랫폼은 이렇게 돼. 우리는 이런 것도 준비하고 이런 것도 준비가 돼.
근데 그런 걸 준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지금 있는 걸 해야 돼. 그렇죠? 괜찮아요. 얘기해도 돼요.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상력을 잘 발휘해서 여기 우리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하지만 여기 김은실 사장님 앉아 있네. 옛날에 울산에 이정옥 사장님도 있고 예전에 지금은 안 하지만 왜 이러닝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의 메인 아이템처럼 앞으로 교육 시장을 다 잡아먹을 듯이 그거 갖고 지금 들어와가지고 백만장자들이 됐잖아요. 그 뭔 상관이에요? 어떻게든 들어오든. 그쵸? 어떻게 들어오든 뭔 상관이에요. 일단 여기에 들어오게 하면 제대로 된 네트워크를 이해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니까 환상적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예. 얘기를 잘 하세요.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만큼 푸세요. 괜찮아요. 예. 자, 이렇게 김은정 사장님 얘기를 들었고요. 글로비브나 저 이바이크 저기 플랫폼 여기 자전거는 대충 유서인 사장님 강의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실제로 준비할 거고 그리고 또 회사도 이번에 방콕 가면 이런 식으로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때 들으시면 돼요. 네. 그렇지만 기분 좋은 건 언제냐면요, 내가 모를 때 얘기하는 게 더 좋더라고. 난 내가 모를 때, 아직 확실하게 모를 때 나의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 마음도 편하고. 네. 알면 불편해. 아이고. 모르게 얘기하세요. 그냥. 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죠? 제품과 보상.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 제품과 제품과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 위드그룹의 진현주 사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현주입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10명 중 8.7명이 재구매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소비자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많은 기업이 모든 물건이나 뭘 팔고 있는데 그 팔고 있는 기업에서 고민하는 두 가지가 뭘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재구매랑 어떻게 하면 충성 고객을 확보하느냐인 것 같다를 얘기하면서 10명 중에 8.7명이 재구매한다라고 하면 이 재구매 부분이나 충성 고객 부분에서 부합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티업할 것 같아요. 이 페이지에서.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장부터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8.7명)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약산성 페이지에서는 데모하면서 보여주셔도 될 것 같고, 저희가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오고 있는 고집이 이 클렌저는 약산성이어야 한다 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디비던즈 클렌저 출시할 때도 클렌저만 2달 늦게 출시했잖아요. 이런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이게 뉴스킨의 철학이자 고집이다를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약산성으로 시중에 액상 형태로 있는 클렌저 많은데 바 형태로 되어 있는 건 많지 않다. 비용 부분도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에 합리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이유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유통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네트워크를 한 번 더 티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몸신이다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데모나거나 사업 설명할 때 보여주면 공신력 있고 괜찮을 것 같아서 실어봤고요. 그다음에 에이젤락 부분에서는 저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만약에 당신이 성형외과 원장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는 시술을 들어보고 1회 비용을 얼마 받을 건지 생각해봐라. 주사를 한번 맞았는데 12시간 정도 늙고 있는 게 멈춰진다. 우린 지금 1분 1초 늙고 있는데 늙는 게 멈춰지고 늙었던 게 재생된다면 잡티도 좋아지고 모공도 좋아지고 주름 탄력도 좋아지는 시술이 있다. 그러면 한 번 주사 맞는데 얼마 받고 싶냐? 당신이 원장이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에이즐랑 얘기할 때 제가 많이 하는 예시인데요. 이렇게 해서 대답을 들었을 때 정말 최하로 잡힌 금액이 1회에 1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70대여셨던 고객분은 이거 1회에 500만 원이어도 젊어질 수 있으면 난 맞을 거야 라고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에서 1회에 10,000원 정도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사업성이 있을까요? 라고도 물어봐요. 저희 페이셜 젤이 한 번 사용할 때 10,000원 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에이즐락을 티업하고 진짜로 이게 되는 일인지 되는 작용인지 알아보러 가자라고 초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파트에서 에이즐락을 강사처럼 설명하기에는 너무 호기심 유발을 이게 다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예시로 사업성이 있냐 없냐도 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킨이랑 라이프젠이랑 스탠포드 의대를 뭐에 비유하냐면 다들 에이즐락에 대한 개념은 아시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가는 길을 알려준 내비게이션이 라이프젠이고 가는 자동차, 수단을 제공하는 게 뉴스킨이고 잘 도착했는지 위성으로 보는 게 스탠포드다라고 설명하시면 삼박자가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개념은 강의들을 통해서 들어보자. 나도 이 부분에 자세히 설명할 자신이 없어. 라고 호기심만 유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게 실제냐, 실제로 임상 데이터가 나와 있다. 라고 해서 뒤에 자료들을 보여주시면 되고, 미국의 폭스 TV는 우리나라 MBC, SBS 같은 공영 TV인데 여기에 뉴스킨 사장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거짓말이면 불가한 일이다. 정도로 에이즐락 페이지를 티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즐락 제품군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에이즐락은 물질이 아니라 배합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이런 작용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면 이런 작용으로 에이즐락 제품군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마넥스로 넘어오면 6S 공정인데 많은 제약회사에서 3S 공정 정도만 거쳐서 시판이 되고 있다. 네, 오른쪽 페이지를 저는 먼저 보여줄 것 같아요. 미국의 FDA가 우리나라 식약처 같은 곳인데 건강기능식품은 이 FDA에서 제시하는 GMP라고 하는 기준만 통과하면 시판될 수가 있는 게 미국이고요. GMP 받고 6S를 얹은 게 파마넥스예요. 그만큼 더 꼼꼼하고 완벽하게 제품을 출시하는 회사라고 저는 티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MP 페이지 맨 밑에 NSF랑 BSCG, 컨슈머랩 이 로고 3개를 전부 다 받은 곳이 파마넥스밖에 없어요. 아메이 제품도 위에 2가지는 받았는데 맨 밑에 컨슈머랩은 못 받거든요. 컨슈머랩이 얘네가 표기한 성분이 매 캡슐마다 다 들어있는지 검사하는 건데 한 번 검사하고 통과하는 게 아니라 매번 시판될 때마다 검사하는 기준이거든요. 이것까지 3개 다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 로고들에 대한 티업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기면 보통은 소비자분들이나 STP 대상들이 자기가 접해본 제품만 뉴스킨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뉴스킨과 파마넥스에는 이러이러한 제품군들이 있어 라고 보여줄 수 있는 페이지고요. 다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와 이게 뉴스킨의 제품이 진짜 많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제품 페이지는 PDR이 나와 있는데요. 2019년 등재 제품으로 실었고요. PDR 저는 요즘에 TR라인티 유통을 이제 많이 하면서 PDR 얘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체중 조절 제품으로 이 책에 올라가져 있는 게 TR라인티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PDR은 의사가 미국 내 의사가 약 처방을 할 때 보는 책인데 여기에 있는 약들은 처방했을 때 환자한테 문제가 생겨도 나라가 책임져주는 공신력 있는 책이야. 건강기능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올라가져 있는 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다른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도 PDR 얘기를 하는데 간호사가 보는 PDR도 있고 건강기능식품만 실려져 있는 PDR도 있어. 우리는 의사들이 보는 책에 올라가져 있는 거야 라고 한 번 더 티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6S 공정 이 바탕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지만 사장님들께서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활용해서 STP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상으로 넘어가서 제가 보상 푸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Anyway Money 페이지에 가면요.
그냥 무작정 주고 집에서 너가 사용하고 있는 거 전부 체크해봐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페이지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인 거거든요. 굳이 가격까지는 적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게 뭐 적어도 좋고, 왜냐하면 뉴스킨 제품이 그들이 쓰는 것보다 가격이 조금 높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체크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 내가 왜 체크하라고 했냐면, 집에서 쓰고 있는 생활용품들을 원래 나가는 지출 비용인데 브랜드를 뉴스킨으로 바꿔서 쓰는 것만으로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때? 라고 STP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저 내가 뭔가 더 사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내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야, 집에서 쓰는 브랜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소득이 발생하는 일이야 라고 조금 낮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레버리지를 사전적 용어를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 레버리지라고 치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서 돈 버는 방식이라고 나와 있고 지렛대 효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희 회장과 또 백종원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주는데, 삼성 폰을 쓰고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핸드폰을 만들지 않잖아. 근데 삼성맨들이 그걸 만들고 그들의 시간과 힘을 들여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방식이 레버리지고, 투자자들 보면 돈을 가지고 굴려서 돈을 버는데 이런 것도 레버리지야. 부자들이 돈 버는 방식이 레버리지인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돈을 벌어야 정직한 거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모르는 레버리지의 개념을 들었을 때 뭔가 불편하고 저거는 나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근데 레버리지는 부자들이 돈 버는 방식이다 라고 한번 짚어주고요. 네가 이렇게 브랜드를 집에서 쓰는 걸 바꿨는데 너처럼 어차피 나가는 일상용품의 돈을 뉴스킨으로 바꿀 사람 두 명만 찾아보자. 그리고 그 두 명이 두 명이 또 두 명씩 이렇게 해서 내려갔을 때 3단계만 내려가도 16명까지 생기게 되는데, 레버리지는 이런 거야. 너가 2, 4, 8, 16 전부 다 만드는 게 아니고, 너는 두 명한테 정보를 전했고, 그 두 명이 두 명씩한테 정보를 전했고, 이렇게 해서 합치면 30명 정도가 생기게 되는데, 혼자 30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두 명과 함께 해서 만들어지는 게 레버리지야. 근데 레버리지는 정말 신기한 게, 너가 두 명한테만 정보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한 명 더 늘려서 3명, 한 명 더 늘려서 4명 이랬을 때 결과치가 다르거든. 이게 레버리지고,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수단이 레버리지야. 전 이렇게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충 이해가 됐으면 한번 같이 계산해보자. 네가 레버리지를 이해했으면 브랜드 체인지 할 사람을 5명을 선정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그 5명과 함께 이렇게 780명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또 보통 한 가정에서 한 달에 지출하는 일상생활 용품이 2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20에서 30만 원? 전부 아니고 한 10만 원 정도만 뉴스킨으로 브랜드 체인지 한다고 했을 때 780명이 쓰는 유통은 7,800명이 될 거고, 그중에 너한테 10%만 권한을 준다고 해도 780만 원의 커미션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내가 너한테 말한 브랜드 체인지를 했을 때 소비가 소득이 되는 방법인 거야 라고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여기 있는 숫자를요 동그라미로 직접 그려주거든요. 네, 여기 30, 30인데 155로 수정 좀 해주세요. 위에 있는 그림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2개 그리고 결과치를 3단계까지 보여주고, 봐봐, 한 명 더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면서 한 명을 그려서 또 결과치를 보여주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레버리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소비가 소득이 되는 방법이야 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지만, 다음 페이지에는 실질적으로 뉴스킨으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의 설명은 판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쉐어링이랑 빌드 보너스랑 리드 보너스랑 설명할 때 그 벨로시티 모델로 막 설명하면 잘 이해 안 되지 않으세요? 막 블럭 그리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한 방법이 이건데요. 예를 들어서 네가 뉴스킨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앞전에 조금 더 추가가 있어요. 현주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품을 팔아야 되는 모양을 생각한다. 혹시 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나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못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실제로 뉴스킨은 키워드 마케팅이고 브랜드 체인지고, 브랜드 체인지는 내가 아까 얘기한 거고, 키워드는 어떤 거냐면 현주라고 하는 사람 주변에 제가 처음에 뭐로 해놨나요? 다이어트라고 해놨나요? 아,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네, 저 키워드는 그냥 참고하시고 제가 실제로 하는 걸로 해볼게요. 여자들 중에 실제로 생리통으로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이 꼭 한둘은 있지 않아?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생리통이 있는 사람이 파마넥스에 에스테라라고 하는 제품을 한 달 동안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다음 달에 정말 거짓말같이 뭐 언제 하는지도 모르게 시작한다? 그럼 그 사람이 주변에 야, 너 나 생리통으로 진짜 힘들었던 거 알지? 하면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요? 이 경험담을. 그리고 저희 엄마는 변비로 35년 고생하셨어요. 혹시 둘코락스라고 하는 약 아세요?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변을 못 본 상태였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추천했던 3개월의 프로그램이 변비를 너무 좋아지게 하고 오히려 살까지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엄마가 제일 먼저 뭘 하셨냐면 당뇨약을 먹고 있는 아빠에게 제품을 권하셨고요. 그리고 대전에 있는 큰 고모에게 체질 개선을 권하셨고, 큰 고모가 3주 만에 고혈압, 고지혈, 불면증, 우울증 약을 끊게 되시면서 옆에 있는 철물점 사모님이랑 서울에 있는 셋째 고모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동안 아토피를 앓다가 헬스클럽을 통해서 아토피가 깨끗해지고 나서 지금은 남녀노소 피부가 아토피가 있다라고 하면 거품 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이번에 뉴트리오, 에이즐랑 뉴트리오 출시하면서 제품력이 어떤가라고 보고 시장성을 봤더니 머리가 많이 빠지거나 머릿결을 신경 쓴다거나 탈모로 고민하는, 정말 뭐 부분 탈모라던가 대머리 이런 걸로 고민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럼 그 사람이 에이즐랑 뉴트리올가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몇 개월 뒤에 실제로 머리가 나면 주변에 탈모 있는 사람을 소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유통망이 이렇게 짜여진다. 너가 볼 때는 이 그림이 쉽겠어? 이 그림이 쉽겠어?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키워드 마케팅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퍼질 수 있다라고 옆에 종이에 실제로 그리면서 보여주시면 좋아요. 그랬을 때 네가 3가지 구조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원일 때야. 회원일 때는 쉐어링 보너스라고 하는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 쉐어링 보너스는 뭐냐면 너가 직접 소개한 사람들이 구매한, 잘 안 나오네요. 이거 좀 진한 걸로 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 있는 거 써볼게요. 직접 구매한 사람들이, 네가 직접 소개한 사람들이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 6%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산하기 쉽게 전부 100만 원씩 구매했다라고 보면 너로 인해서, 회사 대신 너로 인해서 1, 2, 3, 400만 원의 유통이 일어났고 400만 원에 대한 6%는 24만 원이야. 그럼 회사가 너한테 24만 원을 주는 거야. 이게 쉐어링 보너스예요. 그리고 대리점이 되면 또 다르게 돈을 벌 수 있는데, 대리점은 너로 인해서 이렇게 키워드들이 한 2, 30개 정도 생기면 넌 대리점의 권한을 갖게 되는 거야. 대리점이 되면 네가 구매한 금액, 그리고 네가 직접 소개한 사람들이 구매한 금액, 그리고 이들이 경험을 전해서 생겨난 유통망이 전부 네 거야.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 주시면 듣는 사람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너로 인해 회사 대신 얼마의 유통이 일어났냐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00만 원의 유통이 일어났고, 이 정도면 우리가 40% 받거든. 대리점이 되면 한 5에서 40% 받는데 40%면 640만 원이야.
그럼 대리점이면 나도 구매하는 회원이기 때문에 회원일 때 혜택이 더해지거든. 그럼 664만 원이야. 네가 같은 그림이 퍼져 나간다고 하면, 예를 들면 저는 영화 베테랑을 극장 가서 3번 봤거든요. 실제로 너무 재밌어가지고 각자 다른 사람을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저로 인해 베테랑을 본 사람이 20명 정도가 서클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 베테랑 영화 배급사에서 저한테 뭐 주나요? 안 주죠. 이 이야기를 소비자한테 해요. 근데 뉴스키는 생겨난다. 이렇게 정말 좋고 정말 재밌고 정말 맛있는 것들은 소문이 퍼지게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고 하면 24만 원 받는 게 좋아, 664만 원 받는 게 좋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실 여기까지는 개인이 정말 잘해가지고 벌 수 있는 월최대가 1,000만 원 정도 되거든. 월에 1,000만 원 버는 거 어때? 여기서 또 물어봐요. 월에 1,000만 원 너무 괜찮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나는 내 비전은 월에 1,000만 원이 아니고 월에 1억 버는 게 내 목표야. 월에 1억을 벌려면 리드 보너스라는 걸 받아야 돼. 리드 보너스는, 너 프랜차이즈 알아? 프랜차이즈는 백종원 같은 일인데, 백종원이 백다방을 가지고 있지. 그 백다방에 프랜차이즈 개념을 설명하세요. 백다방 간판을 걸고 커피를 파는 게 현준의 커피라고 하고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인지도가 좋고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호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선능점을 내고 백다방이라는 간판을 걸었을 때, 나는 12월 매출 뭐 얼마에 대해서 3에서 5% 이름값을 본사에 주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우와, 백다방 잘 되네, 나도 우리 동네에 하나 해볼까 라고 하면, 이 사람도 뭐 한티점에 백다방 간판을 걸고 또 1월부터 장사를 해서 얼마에 대해 3에서 5% 주게 되어 있다. 프랜차이즈 개념이 이거 아니냐. 백종원은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전국의 간판을 팔아서 돈을 번다. 이게 프랜차이즈인데, 뉴스킨도 프랜차이즈가 가능하다. 너가 이렇게 20, 30명의 유통망을 가지고 너만의 대리점이 되면, 물론 가게를 차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대리점이 되면 너를 보고 누군가도 나도 뉴스킨 해볼까? 라고 하면 너의 이 가맹 1호점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 가맹 1호점에도 뉴스킨 사업은 피라미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유통사업이라 유통망이 처음에 생겨나야 돼. 그럼 이 사람도 본인의 유통망을 짜겠지? 이러면 이 총 매출의 5%를 본사가 너한테 주는 거야. 이 5%가 적어도 얼마냐면 20만 원. 만약에 전국에 너의 가맹점이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모두 장사가 그렇게 크게 잘 되지 않는 거라고 치면 너는 200만 원을 리드 보너스로 받게 되는 거야 라고 프랜차이즈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왜 프랜차이즈로 1억을 벌 수 있냐면 하고, 저희가 하는 6년 동안 쭉 내려가는 군뱅이 보상, 레버리지, 그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6년이 지나면 가맹점이 몇 개가 생겨요? 63개가 생기거든요. 그 6년에 1년에 한 명씩 프랜차이즈를 늘려나갈 때 6년 후에 내 대리점에 63개가 되는데, 그걸 보여줘요. 네가 6년 동안 뭘 했냐면 하나, 둘, 셋, 넷, 5, 6명한테 이 사업을 전했고, 이 6명과 함께 63명을 만들어낸 거지. 네가 혼자 6년 동안 63개를 만든 게 아니야. 이게 레버리지야 라고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레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내가 월에 1억을 목표하는 거야 라고 그것까지 풀고 끝내요. 이게 보상입니다. 그래서 빈 페이지를 감독님께서 넣어주셨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되어 있는 후원수당을 보시면요, 위에서 굵은 글씨 3개 말고 밑에서 작은 글씨 중에 주황색 5만 명 정도가 받은 후원수당을 집계를 해놓은 거예요. 저도 이 표를 볼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몰랐는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있는 5만 명은 우리나라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중에서 10,000원이라도 받은 사람 모두를 포함한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니에요. 사업자가 아니라 쉐어링 보너스를 10,000원이라도 받은 소비자를 전부 합친 게 5만 명 정도고요.
그리고 5만 명 중에서 상위 1%가 받는 연봉이 1억 4천인 거예요. 총 740억이 후원수당으로 지급이 됐는데 그중에 이제 연봉으로 나눴더니 1억 4천이더라. 이게 한 사람이 받는 연봉인데요. 요거를 다시 뉴스킨 코리아 어카운트로 계산해 보면 뉴스킨 코리아에 총 7천 어카운트 정도가 있고 이렇게 그룹 미팅 오고 랠리 오고 액티브하게 뛰는 사업자가 5천 명 정도라고 가정하면 740억을 1억 4천으로 나눴을 때 500명이 상위 1%인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740억을 인당 이 연간 연봉인 1억 4천으로 나누면 500명이 상위 1%의 집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액티브하게 뛰고 있는 사업자 5,000명 중에 500명이면 10%인 거죠. 10%. 사업자 중에 10%가 연봉 1억 이상을 벌고 있다는 건 엄청난 수치예요. 한국에서 어떤 다른 직업으로 인해 가지고 연봉 1억 4천을 벌려고 하면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1% 안에 들어야 되는 수치인 건데 되게 높은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자칫 모르고 보면 뭐 1%만 돈 버는 일이야? 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상을 다 풀고 나면 되게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소비자분들이. 뭔가 진짜 1억을 벌 수 있는 일인 것 같긴 한데 사업이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정리할 수 있게. 그럼 너는 앞으로 뭘 하면 되냐면 복잡해하지 마. 네가 체험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이걸 가르치면 돼. 라고 클로징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힘드시죠? 다 끝났어요, 이제. 네. 특히 스텝은 되게 쉽지 않아요? 첫 번째 뭐 하면 되냐? 너 뭐만 하면 돼? 체험하면 돼. 두 번째 뭐 하면 돼? 공부하면 돼. 세 번째 뭐 하면 돼? 그 중에 공부하고 나서 소비자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면 돼. 그 중에 어떤 사람 찾으면 돼요? 나와 같이 사업할 사람을 찾으면 되고 1, 2, 3, 4를 또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일단 지금은 네가 할 일은 공부하고 체험하고 공부하는 것부터 먼저 하자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보상 플랜까지 쫙 클로징을 했어요. 뒤에는 뭐냐면 어디 있죠? 뒤에는 내 거 조규철 그 플랜 N의 네 번째 거예요. 여섯 번째 파트 사회공헌 프로젝트. 제가 지난번 드림 캠프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그 드림 캠프에서 말씀드린 거가 총 뭐냐면 5+1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자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게 우리 회사 사업자들이 우리도 같이 포함해서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그래도 커미션을 받는 사람들이 조금 돈을 모으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낸 돈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5가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포츠원 표피망리층 얘기해 주시고요. 스포츠원 표피망리층, 희망도서관도 설명할 수 있겠죠? 네. 요 사진이 문제가 제가 어디서 찍은 거냐면 구례에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요거는 요번에 찍은 거고요. 요번 24호점이고 요건 구례에 찍은 거예요. 구례 가보면 보통 한 반에 2명, 4명, 한 반이 한 학년이에요. 네. 4학년은 2명 있고요. 어떤 학년은 1명 앉아놓고 하더라고요. 1명 앉히고. 네. 여기는 지금 몇 명 있나요? 하나, 둘, 셋, 4명 있네요. 네. 4명이 1, 2, 3, 4등이에요. 정교 1, 2, 3, 4등. 네. 그런 학교를 우리가 도서관 시설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24호까지 냈다고 하는 거는 12년 동안 끊이지 않고 1년에 2개씩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초창기 이 얘기도 해주세요. 초창기에 희망도서관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다른 기업도 많이 했다. 우리가 시작할 때. 근데 대부분 회사들이 3년 이상을 하지 않더라. 왜냐하면 그 회사들은 이미 홍보할 만큼 다 했으니까.
우리도 희망도서관 했다, 우리도 희망도서관 도서관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홍보와 어떤 그 사회적 나눔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증명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기본이 다른 거잖아요. 저희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회사가 만들어서 했으면 어쩌면은 그 뭐 몇 년 하고 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커미션을 조금씩 돈에 기부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뭔지가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돈을 버는 건 내가 잘나서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사회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 보답을 하고 있는 그것이 모두가 다 1% 기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한 달에 100만 원도 벌고 1000만 원도 벌고 한 달에 1억도 벌지만 그 내가 잘난 부분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다수의 사회가 나한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답인 거예요. 그게 나눔이고 진정한 나눔이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마음을 하나하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년째 하고 있죠. 내년에도 질 거예요. 어쩌면 연변에도 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서 네. 다음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벌써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 기회가 되면 우리가 어떤 기회가 되면 또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에도 내줄 수 있는 거고요. 네. 관계가 좋아지면 하여튼 그렇게 희망도서관은 그렇게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질 거고. 네. 그다음에 사랑의 도시락. 요번에 왜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은 거 있죠? 그 뭐 때문에 받은지 아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월드비전이랑 사랑의 도시락을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니고요. 벌써 12년, 벌써 몇 년째예요. 10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했다면 10년이 넘어요. 우리는 다 거의 대부분 10년 넘은 거예요. 이비도 16년째 하고 있어요. 네. 희망도서관도 12년 넘게 13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도 14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월드비전이랑 같이 도시락 이거는 같이 공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에 3천 얼마더라? 3천 얼마가 들어요. 근데 그거를 3,000개의 도시락을 매달마다 3,600개구나. 3,600개 도시락을 매달 만들어서 그 독거노인이나 밥을 이렇게 끼니가 좀 어려운 분들한테 계속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매달. 그걸 10년 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 회사는 진짜 1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해서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서관 때문에 상을 받은 게 몇 개 있는데 도시락으로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내년에는 또 어떤 상을 받을지 궁금하네요. 네. 그 다음에 다음마다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있겠죠? 다음마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사로 본다면 참 자부심을 느끼는 게 앞으로 10년 후에 있을 사회의 어두운 거를 미리 걱정해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문화 가족의 어린아이들이 그 반의 밑바닥을 깔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이 자라고 나서 사회의 밑바닥을 깔 염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하는 거냐면 공교육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그들의 부모를 마인드를 셋업시키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 부모랑 같이 하는 다음마다 교육 프로그램을 누가 만든 거냐면 우리가 만든 거예요. 포스포크 재단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안산시랑 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전국에 있는 뭐 다양한 그 단체에서 와서 배워서 가서 거기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원천 거를 우리 포스포크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안산시에서 상을 받은 거, 감사패까지 받은 거예요. 작년에. 요 상이 어디 있지? 요 상.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마다는 좀 길게 보고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사회적으로 준비하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안산시에서 하는 얘기도 간단해요. 이렇게 3년 넘게 하는 데는 누스킨 코리아 처음 봤대요. 네,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왜 생기게 됐죠? 이거는 사회적 환경이 결손 가정이 늘긴 느는데 엄마랑 사는 애들은 이런 경우가 적은데 아빠랑 사는 여자 청소년 있죠. 이런 애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많이 없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뭐 이혼이 늘고 뭐 하고 하면서 아빠랑만 사는 애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은근히 숫자가 돼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성교육은 받긴 받지만 갑자기 생리를 하게 되면 너무나 놀라고 막 당황해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깔창으로 그거를 막고 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이렇게 이런 일이 점점 벌어지는구나. 그러면 어린아이들 이 여자 청소년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생리대도 우리 네이처 선샤인이 아니고 뭐죠? 디어 네이처. 예. 디어 네이처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제품 잘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주면서 대학교 언니들이랑 같이 대학생 언니들이랑 매칭해주고 그래서 이게 잘 이렇게 티나지 않게 아이들이 밝게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거 바로 이 프로젝트예요. 그것도 굉장히 신선하게 지금 2년 했고요. 내년 하면 3년째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죠. 또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또 그것에 발맞춰 또 가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받은 것들이 이런 상들을 많이 받은 거예요. 쭉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는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조금씩 모아서 한 거고요. 요 NTC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글로벌 사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같이. 네, 글로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NTC는 매 6초마다 한 아이가 죽고 있어요. 지금도. 매 6초마다 죽으니까 1년 동안 못 먹어서 죽는 아이들이 총 몇 명이냐? 3,100만 명이에요. 6초당 계산해 보세요. 6초 곱하기 1분, 1분 곱하기 1시간, 1시간 하면 24시간 하루죠? 그거 곱하기 365일. 그러면 3,200만 명 정도 나올 거예요. 3,100만 명 정도가 아이들이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어요.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너리시더 칠드런을 실제로 말라위에 이 공장을 짓고 진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바이타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 포씩 기부하면 아이들이 그걸 갖고 한 달 동안 먹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영양실조 안 걸리고 아주 기본적인 영양소를 다 먹으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에 지금까지 몇 끼를 기부했냐? 6억 5천만 끼를 기부한 거예요. 어디 써 있더라? 6억 5천만 끼를 기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회에서 받은 은혜를 갚는 거에 대해서 좀 사람다움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요. 마지막에 비전 스테이트먼트까지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예, 그렇죠. 예. 이렇게 플랜 N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좀 배우셨고요. 플랜 N은 뭐예요? 예, 당신의 누스킨으로서의 당신의 계획은 뭡니까? 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넥스트라고 해도 돼요. 당신의 다음 플랜은 뭡니까? 아니면 뉴. 당신이 계획이 있다면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할 때 보통 플랜 N이라고 하죠. 그냥 지어낸 거예요. 플랜 B 뭐 이렇게 하려다가 네, 우리가 뉴스킨을 하니까 플랜 N, 뉴, 넥스트, 뉴스킨 이런 식으로 네, 플랜 N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표준화된 플립 차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뭐 다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복제할 수 있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하면서 곧장 48시간으로 들어가면서 이것도 설명을 같이 해버리면 되죠. 48시간 트레이닝도 같이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48시간 이내에 곧장 들어가게끔 하면 되고요. 하여튼 포인트 리더분들이 여러분들이 내년 올해 잘 마무리 지으시고 사람 참 연말이 있는 게 참 행복하지 않아요? 네, 내년은 뭔가 잘 될 것 같고 근거는 있나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도 참 그 내년에 뭔가 잘 될 것 같지 않다는 희망이 없다면 무슨 맛으로 살까요? 그렇죠? 연도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연도를 해놓고 또 새로운 해를 희망을 갖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코치형 포인트를 들어서 따뜻한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거울 역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뉴스킨을 전달해서 살리고 그한테 거울에 영향력을 비춰서 그의 영혼을 살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포인트 리더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